스포츠와 비즈니스 세계는 밀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최고의 스포츠 코치들이 동시에 리더십 전문가와 동기부여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코치들은 성공의 기본적인 원칙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해마다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공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즉, 성공도 습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각계각층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주인의식을 갖고 긍정적인 습관들을 쌓고 또 유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성공의 기술을 깨달으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한 가지 일을 잘하면 다른 모든 일도 잘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습관의 저자 앨런 스테인 주니어는 전 NBA 성과 코치이자 스포츠, 비즈니스 분야의 코칭 전문가로서 NBA 슈퍼스타들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강화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타벅스와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코칭 전문가로 조직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창출하며 팀의 결속력을 높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NBA 슈퍼스타들이 개인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눈에 띄는 점을 발견합니다. 첫째, 늘 기본을 지키고 둘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몸에 배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만큼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 경기에서는 지기도 하지만 노력면에서는 결코 지지 않는 것이 승리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어떤 능력을 익혀야 하는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도전들을 예상해야 하는가, 어떤 습관들을 바꿔야 하는가를 선수, 코치, 팀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 승리하는 습관의 내용입니다. 코치의 특징은 선수에 의해 당장 활용 가능하며 선수의 특징 역시 코치에 의해 당장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수와 코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비로소 팀도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 책의 일부 승리하는 개인의 원칙은 자기인식, 열정, 훈련, 수용력, 자신감의 5개 장으로 나누며 각 장은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특징을 스포츠 스타들의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각 특징은 앞서 다룬 특징을 토대로 하며 마지막 특징은 이전 4가지 특징이 서로 조화를 이룬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2부, 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승리하는 개인의 원칙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인식은 이 책 속에 제시한 다른 모든 원칙의 출발점입니다. 자기인식이란 당신이 누군지 또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과 자기 단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며 목표를 계속 추구하게 해주는 내적 욕구입니다. 그 목표가 당신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당신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상, 구조, 습관 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어떻게 앞서 나가는지 알아보며 재능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인식과 열정이 자리 잡은 뒤 반복해서 개발하고 적용하고 연마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수용력은 자기 발전을 위한 적절한 마음가짐과 접근 방법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은 앞서 나온 4가지 특징이 누적되어 생겨납니다. 자신감은 내면이 확고하고 생동감 넘치는 상태로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얼굴입니다. 승리하는 개인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무려 95%의 사람들이 자기인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에게 자기인식이 없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자기인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경기에서 슛을 잘못 날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 날린 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듯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원인 더닝과 크루거가 행한 자기인식 테스트의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자기인식 수준이 낮아지거나 심한 경우 자기인식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코치라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리더라는 호칭은 당신이 코치라고 해서 또는 아주 높은 연봉을 받거나 최종적인 결정 등을 내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2부 승리하는 리더의 원칙은 리더의 덕목으로 비전, 문화, 섬김, 인격, 권한 위임의 5가지를 제시합니다. 각 항목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리더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비전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지도를 갖고 다니는 것으로 당신은 계속 그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당신을 따르게 하는 자석 같은 힘입니다. 문화는 리더가 조성한 환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고무하며 보상하는 원칙과 가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문화는 리더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강화되면서 생겨납니다. 이처럼 문화는 받아들임을 필요로 합니다. 섬김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이 언제든 자신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격이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뜻합니다. 인격적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뢰는 다른 모든 인센티브보다 효과가 오래가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습니다. 권한 위임은 앞서 말한 리더의 4가지 특징들의 정점입니다. 리더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놔주고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리더십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무너뜨린 것도 바로 그런 비전을 통해서였습니다. 비전을 통해 규모가 500배 더 큰 비디오 임대 거인 블록버스터를 10년 만에 파산 상태로 몰고 간 것입니다. 또한 자포스가 신발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던진 것도 비전을 통해서였습니다. 비전은 구글의 이른바 20% 시간 운동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글의 모든 직원은 자신이 선택한 업무 외에 프로젝트 등의 근무 시간의 20%를 써야 하는데 이 운동은 지메일, 애드센스, 구글토크 같은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예는 저자가 승리하는 리더의 첫 번째 덕목으로 왜 비전을 꼽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농구에서 빌 러셀,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와 같이 위대한 선수들은 성공에 대한 비전이 있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그 비전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앞다퉈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리더는 늘 큰 그림을 보며 때론 세상이 자신의 비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의 3부에서 말하는 팀이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그룹, 조직 또는 기업을 뜻합니다. 위대한 팀은 앞서 1, 2부에서 살펴본 리더의 특징을 가진 코치와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제3의 요소, 즉 집단을 전체로서 규정짓는 요소의 집합도 필요합니다. 그 요소의 집합으로 저자는 믿음, 이타심, 역할 명료성, 커뮤니케이션, 화합의 5가지를 제시합니다. 각 요소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믿음이 팀의 성공에 없어선 안 될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팀이 자기 팀 자체에 대해 지닌 마음가짐, 즉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타심은 자신이 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집단의 성취를 더 중요한 목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역할의 명료성은 팀이 제대로 작동되고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성공한 팀들은 모든 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물론 각 팀원이 서로 맞물리는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말뿐 아니라 몸짓과 목소리 톤까지도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됩니다. 화합은 앞에 네 요소들이 잘 구비되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로서 개개인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1999-2000년) 대학 농구 시즌 첫 훈련이 시작된 날, 미시건 주립대학교 남자 농구팀 수석 코치 톰 이조는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가져와 농구 골대 아래에 걸쳐 놓은 뒤 선수들에게 가위를 건네며 사다리 위로 올라가 골망을 잘라내라고 했습니다. 매년 전국대회 우승팀들이 하는 행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선수들에게 잘못된 자신감만 심어줄 것이라며 이런 의식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조 코치는 어린 선수에게 진짜 우승한 기분을 맛보게 해주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우승의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본능적인 반응을 심어주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뼛속 깊이 알기 원했고 또 그들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시즌이 끝났을 때 그들은 우승을 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실제로 골망을 잘라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성공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저자가 승리하는 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믿음을 꼽은 이유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미 스포츠와 대중매체, 비즈니스 세계에 다리를 놓은 성공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철저한 준비, 리더로서의 본능, 그리고 팀 역할에 대한 이해 등 농구에 필요한 원칙들을 그대로 다른 분야들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결국 헌신적인 노력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그에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행동과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당신은 노력에서 시작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강력한 시작을 하도록 애써야 한다. 설사 실패한다 해도 새로운 시작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만일 시작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함께 시작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핑크의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함께 시작하라. 주축 또는 중심축을 뜻하는 피벗은 한 발을 땅에 고정시킨 채 다른 쪽 발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옵션을 모색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피벗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농구 영화의 착안에 피벗이라는 책을 쓴 취업 전략가 블레이크는 피벗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도 변화를 시키는 일로 정의합니다. 앨런 스테인 주니어의 승리하는 습관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피벗입니다.